네, 2022년 5월 16일 이정훈입니다. 북한발 코로나 뉴스가 자꾸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매우 위험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자가 아니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인도주의를 위장한 정치학이 숨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의 제목은 북한은 코로나 계엄령 상태이다. 김정은이 자기 권력 강화를 하기 위해 쇼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려들지 말자. 계속해서 제가 일관되게 주장해오는 그런 논조와 비슷합니다. 자, 한번 눈을 크게 떠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가 출동시킨 지상군 병력의 3분의 1이 희생됐다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이동하고 있고 거기에 응전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군과 민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쟁의 참혹 속에서 전염병이 창궐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큰 희생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일부러 안 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크게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는 지금 공격을 하기 때문에 지상군 병력을 출동시킬 때는 일시적으로 병력을 모았다가 쫙 작전을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모입니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이 물백신이란 건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런 군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러시아 병사들이 코로나에 집단 감염됐다라는 보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반대로 인민군들, 조선인민군이 4월 25일 날 열병식을 했는데 그날 2만 명 정도가 모여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북한에 코로나가 퍼졌다고 하는 대한민국 언론 보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도 우리도 한 2년 심하게 겪어서 보셨지만은 코로나 와중에 민노총은 시위할 거 다 했습니다. 민노총은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초대형 사업장을 회원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봉급이 거의 연봉 1억에 육박할 정도로 평균이 많죠. 그래서 몇 퍼센트를 내게 되면 민노총 자금은 빵빵합니다. 그 자금을 소진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시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시위를 벌이는데 민노총 시위할 때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코로나가 더 창궐했나요? 우리 방역체계가 우수해서 막아냈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는 세력들은 다 코로나 뚫고 시위를 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문재인 정권은 태극기 세력이 코로나 와중에 시위를 한다 그러면 그건 철저하게 막으려고 그랬습니다. 코로나 계엄령을 악용한 거는 문재인 정권이 먼저였죠.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은 코로나 와중에 시위를 했다고 한 세력, 보수 세력을 가리켜서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코로나 계속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떠드니까 코로나가 위중하다고 알려진 거지. 그전에는 지가 입 다물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 도리가 있나요? 우리가 전 세계가 다 시끄러웠을 때 왜 북한은 조용했을까요? 이런데 지금 김정은이 각종 자기네 매체에 등장해서 조선중앙통신 등등에 다 나와가지고 의약품 사재기 하지 마라, 불법 유통시키지 마라, 의약품 사재기와 불법 유통을 감시 통제하지 못했다며 중앙검찰소장 등 사법부 검찰 부문 간부들을 질타했답니다. 북한에 의약품이나 있어요? 사재기? 웃기지 말라 그러십시오. 의약품이 없는 걸 사재기 했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그리고 의약품의 안정적 유통을 위해서 인민군을 투입하라 그랬답니다. 이것도 대사기극이죠. 미국은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할 때 이걸 군이 했습니다. 왜냐? 미국 대통령은 엄격한 군 통수권자입니다. 국가의 위기 사태 때 쓰기 위해서 만들어둔 게 군이다 보니까 백신, 코로나가 유행할 것 같으니까 백신을 민간 기업에 맡기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국가 작전으로 하다 보니까 군 예산을 투입해서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은 군을 투입해서 의약품의 유통을 정상화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엄령입니다. 계엄령.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조치까지는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 군도 초기에는 이 백신을 수입한 백신을 전국 각지로 수송하기 위해서 군을 동원한 사실은 있습니다만 그건 지원이죠, 어디까지나. 근데 얘네들은 의약품도 지금
백신 하나도 수입하지 않았고 자기네 개발한 것도 없는데 의약품의 안정적 유통을 위해서 인민군을 투입하라는 특별명령을 하달했다. 조선중앙통신이 5월 16일 날 보도한 겁니다. 엉터리고 짜가고 자기네가 뭐가 하는 것처럼 꾸미는 쇼죠. 15일 날 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비상협의회를 소집해서 이 자리에서 김정은이 이렇게 죽겠다고 합니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전염병 전파 상황을 신속히 억제 관리하기 위해 국가 예비 의약품들을 긴급 해제해 시급히 보급할 때 대한 비상 지시까지 하달하고 모든 약국들이 20시간 운영체계로 넘어갈 때에 대해 지시했지만 아직까지 동원성을 갖추지 못하고 집행이 바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질타를 한 후 인민군대 군의 부문의 강력한 역량을 투입해 평양시 안의 의약품 공급 사업을 즉시 안정시킬 때 대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을 하달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의약품이 있어요. 백신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돈다고 군을 투입해서 보급하라 라고 지시했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참 김정은은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군주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쇼지 않습니까? 백신이 없는데. 뭐 그리고 구질구질하게 뭐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대내 대외적으로 밝히는 게 전국적으로 39만 2,920명의 발열자가 발생. 얘네는 확진자라는 단어를 못 씁니다. 왜냐? 진단 키트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열나는 사람만 밝히는 겁니다. 누적 사망자는 50명. 전날 8명이 더 발생해서 50명이 됐다. 이렇게 하니까 미국의 CNN은 북한 보도를 인용해서 어쩌고저쩌고 몇 명이 사망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쭉 이런 보도들을 북한 한 그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1990년대 대기근이 있었죠. 이제 그때 소련이 무너지고 동유럽 공산국가가 무너질 때 고난의 행군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북한이 200만 명 정도 이상 죽었다고 하는데 북한은 공개한 바도 없고 외부로 일부 알려지긴 했지만 스스로 밝힌 바도 없습니다. 뭐 그와 비슷하다는 투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북한이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의료 체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생존을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에서 코로나가 특별히 창궐했다는 얘기는 아직 보도된 건 없습니다. 근데 북한이 어떤 사회인데 지금 싹 봉쇄를 해놨는데 지난달 4월 29일부터인가 이미 중국과의 단동 신의주 도로가 끊어졌는데 그럼 결국은 뭐냐? 북한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걸 핑계로 이제 뭐 중국하고 무역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자기네가 살아야 되니까 왜냐? 시진핑이 3집권에서 영구집권 하려면은 반발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다시 봅시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렸었죠. 그때까지 중국은 코로나 청정국이라고 아주 뭐 떠들었습니다. 근데 그 올림픽을 하려니까 자유주의 물결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고 나서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자유주의가 퍼지면 권력 유지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도 88 올림픽을 할 무렵에 이 민주화 운동이 극도로 성해져서 6.29 선언이 나오고 이 육공헌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6월 사태를 치르고 노사제의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보면서 그걸 예측했기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 치르면서 상하이 그 다음에 바로 항주에서 아시안게임 치르고 하계 유니버시아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 연기시키면서 코로나 핑계로 봉쇄를 하면서 막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뭐 그 정도 행사를 치르지 않았지만은 기본적으로 물품이 부족해서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코로나 핑계로 통제한다고 봐야 되죠.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정치학이라는 겁니다. 북한은 정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권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북한은 정치를 통해서 북한 인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유사한 방법으로 했었죠. 코로나를 핑계로 보수 세력들의 어떤 불만 표출을 막고 그 다음에 우리는 돈이 있으니까 마구마구 돈을 풀어갖고 지금은 거꾸로 그 돈을 걷어들이라고 인플레가 일어나는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고 이렇게 갔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꾸 북한이 이런 보도를 내놓으면 일단은 우리나라 언론들이 스트레이트로 받아서 보도하게 되면 북한을 도와주자는 여론이 일어나기 쉽고 이건 아주 전형적인 정치 공작입니다. 이건 민주당에서도 많이 해왔던 툭툭 던져놓고 지금 요즘 대장동 게이트 얘기 나오나요? 법화 게이트 나오나요?
뭐 계양동 가서 이재명 숨쉰 채 발견 이런 유튜브 띄우고 어쩌고 벤치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싹 끌려 쏠림 생기면서 대장동 게이트 다 조용해졌지 않습니까? 검수완박 떠들고 하면서. 네, 이게 바로 괴벨수류의 정치 선동에 말려드는 겁니다. 북한이 펼치는 코로나 계엄령 그 수에 말리지 말고 이 차제에 진짜 북한이 생각한다면 김정은 정권 붕괴를 시키기 위한 대공작을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하라라는 요구를 국민들이 강하게 해주실 것을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정은한테 속지 말자. 문재인한테 한번 속았으면 되지. 또 속아? 오늘의 주제입니다. 감사합니다.